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4월입니다. 이 4월은 단순히 꽃 구경하고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평생의 인연이 마음밭에 단단히 심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 지독하게 엮거든 여러분 인생에 미리 심어둔 인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리딩을 준비하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인연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서 결코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인연 말이죠. 그 운명을 제가 오늘 낱낱이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운명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죠. 이 귀한 흐름을 내 현실로 소환해서 내 사건으로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복채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3번.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우주에 보내는 인연 확정 요청서입니다. 지금 이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은요, 이 운명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내 인생에 가장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해라 라고 강력한 전송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설마 이 소중한 기회를 에이 설마 하고 그냥 흘러보내실 분은 없으시죠? 자, 그럼 복채로 여러분의 4월의 운명 확실하게 확정 저장하셨죠? 그럼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흔들어 놓을 그 사람과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요, 지금 주변에서 야, 소개 좀 받아봐. 야, 누구 좀 만나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연애를 할 땐가? 뭔가 이런 기회들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저는 지금 우리 여러분이 연애하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를 향해서 좀 대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여러분을 봤을 때, 연애 운이 최근 들어서는 잘 들어온 것 같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이제 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암상 카드 열어보면 31번 카드가 나와요. 그럼 3번, 1번, 4번 카드면 확실한 합의 카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재 연애를 하기에 딱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연애를 시작하겠다 하면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2명 중에 1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진지하게 오래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좀 누구든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되게 똑부러져서 사실 연애에 대해서도 제가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잘 만나고 알아서 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막 이런 건 피해라, 이런 건 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의 텐션이 좀 언제 좀 생기게 되는지 제가 연애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으로서는 우리 여러분이 좀 신중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연애를 지금 빠르게 결정해서 당장 1주일 안에 누군가를 사귀고 말 거야라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괜찮고 '나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중하게 더 고민하고 싶다. 빠르게 결정 내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18번 36 번이니까 3 번, 6 번, 9 번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여러분은 작년 연말부터 뭔가 이제 연애의 흐름이나 연애의 텐션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딱 이끌리는 사람을 못 만났나 봐요. 사실 딱 이끌리는 사람 '아 이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만나고 많이 이렇게 해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땡기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고 땡기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흐지부지 좀 끝났었던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여러분에게는 막 '이 사람이 좋다.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 개월 안쪽으로는 '아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도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테지만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고민하는 사람과 좀 오래돼서 3 개월까지 좀 채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 텐션의 시기는 저는 3 개월 안쪽이라고 일단은 카드에서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랑 좀 엮이게 될 사람의 특징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랑 좀 엮이게 될 사람은요, 일단 연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래로 진짜 많으면 4~5살까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최대 5살 연하라고 좀 보여지고요. 위로는 1~2살 차이로 나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나이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하의 기운이 가득하다라고 보이고, 사실 우리가 연하에 대해서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거부감이 있냐면 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좀 현실적인 부분에 의해서 연하면은 나보다 약간 사회적으로도 아닐 것 같고 약간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좀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 자체가 왠지 모르게 사업을 좀 운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사업 운영을 한다든지 좀 큰 회사, 대기업 뭐 이런 데를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했을 때 되게 그냥 그런 사람이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사람 진짜 괜찮지. 그 사람 직업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은 재치가 있어요. 재밌기도 하고 재치도 있어서 말도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연애도 이제 막 모태솔로나 이런 느낌? 눈치 없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연애를 눈치껏 잘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연하인데 능력도 있고 좀 센스도 있어서 좀 어딜 가든 예쁨 받는 타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른들한테도 되게 예쁨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외모는 막 엄청 잘생겼다, 엄청 예쁘다는 아닌데 자기 스타일을 되게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타일적인 부분, 자기 관리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외모는 막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좀 엮이게 되는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뭔가 좀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자 사실 여러분 주변엔 이성들이 좀 있는 편이고 나를 좋아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누군가는 나에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내가 뭐 가볍게 소통할 일이 있고 뭐 가볍게 얘기할 일도 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나에게 관심과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좀 전문적으로 소통할 일이 있다든지 그 사람이랑 뭔가의 성과를 이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상대와 조금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나를 좋아하는, 나에게 들이대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좀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과 연결이 되는 그런 시기, 그런 타이밍, 그런 거를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알고 있지만 친한 사람들보다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연결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람은요, 나를 굉장히 멋있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일을 하든 되게 열심히 하고, 열정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추진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걸크러쉬, 보이크러쉬처럼 여러분이 너무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와 저 사람이랑 한번 같이 일해 보고 싶다. 저 사람 일하는 스타일 보면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랑 같이 나도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저 사람이랑 내가 뭐 몇 번 말을 좀 해 본다면은 내가 저 사람이랑 더 이렇게 소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걸로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여러분에게 반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그냥 지금도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여러분의 그 멋있는 모습들이 참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뭐 특별히 '내 이상형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 사람은 진짜 됨됨이도 돼 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요런 것 때문에 좀 여러분에게 빠져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사람 자체도 막 연애를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만나겠지. 자연스럽게 뭐 '인연이 되면 만나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도 특별히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괜찮은 사람이 있네.'에서 시작이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여러분의 멋있는 모습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지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랑 엄청 친해지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나 뭐 이런 데에서도 잘 나가는 친구들 있으면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반에서 막 이쁜 애나 뭐 공부 잘하는 애 있으면 괜히 말 걸고 싶고 막 친해지고 싶은 것처럼 이분도 여러분을 보면은 말 걸고 싶다. 얘기해 보고 싶다. 친해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제3자한테 여러분을 물어본다든지 여러분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알아볼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이미지가 진짜 이 사람의 이미지가 맞는지를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걸 압니다. 내숭도 없고 그냥 털털하고 그냥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딱 느끼게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의 사적인 부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커지는 걸로 보여져요. 처음에는 그냥 일적으로 친해서 봐야겠다 였지만 갈수록 여러분의 멘탈, 여러분의 그 쿨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들에 상대가 조금 더 빠져든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은 일단은 막 '너무 좋아. 미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요 정도의 느낌이지 막 그 사람이 있고 막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은 좀 선을 그을 것 같고 뭔가 일적인 부분으로나 공적인 부분으로만 대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라고 그냥 대답을 할 뿐이지 사적으로 뭘 물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카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선을 긋고 지켜보는 게 큽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이라는 건 마음과 이런 걸로 하잖아요. 이제 떨림과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머리로 사랑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거죠. 내가 먼저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조차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 좀 고민해 볼게요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예 관심 없는 거는 아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뒤의 흐름을 보면은 또 칼이 나왔네. 어 좀 여러분의 기준에 확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볼 때 기본적으로 막 몇 개월을 봐야 돼. 그러면은 그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한다라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본 뒤에 그다음에 내 마음이 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카드 자체는 뭐 이렇게 3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도 '이 사람 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은요, 여러분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 어떠냐?" 하고 좀 물어볼 것 같고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이 좀 시큰둥하고 일적인 부분만 물어보다가 시간이 갈수록 뭐 같이 뭐 제3 자나 지인 포함해서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분한테 같이 뭔가를 더 물어보기도 할 것 같아요.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대나 여러분이나 약간의 경계였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경계가 풀어지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랑 여러분이 만나면 어떨까? 내가 괜찮을까?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이 만나면 괜찮을까? 지금 카드들이 어떠냐면 다 괜찮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잘 만나는 흐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너무 편안하게 만나요. 서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약간 나랑 좀 생활 패턴이나 루틴이 비슷해야 되고 나랑 갖고 있는 가치관이 비슷해야지만 진짜 소통이 되고 안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딱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루틴이 되게 비슷하고 생활 반경, 생활 환경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같은 일을 한다든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다툼이 좀 적은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싸우더라도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둘 다 그렇게 갈등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선호하진 않겠지만 두 분은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니.' 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소리 날 일이 많이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딱 추천을 해 드리자 추천이 아니죠. 뽑아 보자면 두 분의 궁합은 인연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온 것처럼 두 분의 인연은요. 인연이 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고 만나더라도 이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서로의 마음에 여운이 강하게 남는 그런 인연이라고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되게 소중한 인연이고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보다 되게 강하게
자극이 될 인연이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꼭 이 낌새를 알아차리셔서 잘 이렇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좋을 행운의 아이템을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색감적인 부분을 추천드리자면 저는 레드와 화이트 컬러가 여러분에게 행운의 아이템으로 작용하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립을 고르실 때도 완전 레드립, 붉은 계열이면 좋을 것 같고, 뭐 헤어에 뭘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붉은 계열의 헤어 핀, 뭐 헤어끈, 머리끈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향을 추천드리면 저는 약간 톡 쏘는 레몬이나 오렌지처럼 상큼한 향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진저나 페퍼의 약간 알싸한 향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시 시트러스나 네폴리 앤 베르가모 요런 계열의 향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는 스마트워치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있으신다면 항상 차고 다니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액세서리도 추천드리면 저는 팔자 모양, 이 팔자 모양이 또 무한대 모양이기도 하거든요. 요런 모양의 팔찌도 되게 좋고요. 되게 좀 굵직한 반지도 되게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금이었으면 좋겠어요. 금으로 되어 있는 황금색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본 모양, 붉은색 리본 뭐 그런 거를 액세서리로 사용하셔도 좋고 가방에 달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행운의 장소와 시간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 행운의 시간은요,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날짜를 따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내가 오늘 진짜 뭔가 기분이 좋아, 내가 에너지가 넘쳐 이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운의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내 촉을 믿으셔도 돼요. '내 촉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촉을 믿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있어서 행운의 장소가 애견이랑 좀 같이 가는 장소, 반려동물이랑 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좋다라고 나오는데요. 뭐 반려동물 동반 카페도 좋고요. 그런 운동장 같은 데도 좋고, 그런 반려동물이 많은 식당 아니면 그러한 산책로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애완견, 뭐 고양이 요런 게 많은 곳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 식물원이나 뭐 야생화가 있는 정원, 꽃이 있는 정원 같은 곳도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요가할 수 있는 장소, 뭔가 필라테스, 헬스하는 장소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뭔가 좀 호텔 라운지, 멤버십만 갈 수 있는 멤버십 전용 공간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아니면 데이트하기 딱 좋을 장소들을 여러분이 선점하셔서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여러분의 인연의 흐름 열어봤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을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있다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연애를 할 만한 뭐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사람이랑 이렇게 소통을 막 한다기보다는 나 혼자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귀찮아서 약간 집돌이나 집순이처럼 그냥 집에 있을 가능성도 좀 높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야, 나와서 놀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그렇게 내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봄이기도 하고 나가서 막 활동할 시기인데 뭔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러는 게 내키지 않다 보니까 불러도 잘 안 나가는 느낌?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 이유가 크게 없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생기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가 내향의 성격은 맞아요. 막 나가서 까불고 막 이러는 거는 못하는데 여러분은 진짜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서 놀 때 제대로 뽕을 빼고 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 달에 한 번 나가면은 한 달은 쉬어 줘야 된다? 뭐 적어도 진짜 하루 나갔다. 그 2 주는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좀 한 번 나갔을 때 에너지 소모가 커 가지고 놀다가 들어오면은 짐 빠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나가는 횟수가 좀 적다 보니까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항상 가던 루틴대로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막 집에 있기보다는 나가서 활동하고 뭐 동호회도 하든지 뭐 친구들을 만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집에 있고 집에서 TV 보고 집에서 뭐 취미하고 할 거 하니까 뭐 사람을 접촉할 일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암장 카드 열면 20 번, 30, 36 번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대한 운이 상당히 좋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챙겨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 활동이나 뭐 외부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챙겨주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나는 인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애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어디 뭐 동호회를 간다. 동호회를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길 왜 나가? 내가 거기 나갈 바엔 그냥 혼자 살고 말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좀 소개를 받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이고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은 여러분한테 생길 연애 텐션의 시기가 언제 오는지 열어볼게요. 음. 아. 어. 연애 텐션의 시기 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을 좀 평소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나 막 이렇게 건너 아는 사람인데 "야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고 좀 물어봤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했고 이 관계가 막 이렇게 친한 관계 뭐 이런 것보다는 건너 알거나 선이 있거나 뭔가 이제 소통을 안 하는 관계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갑작스럽게 연락이 올 흐름이나 타이밍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갑자기 좀 만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좀 월로 따져 보면은 지금 이 영상이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6 번이니까 16, 16, 7 이죠. 아 그럼 5 월, 6월 달쯤 되겠네요. 얼마 머지 않았어요. 지금 한 달, 2달 이내로 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좀 갑작스럽게 좀 친해지려고 한다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해 달라고 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기가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상대의 특징은 어떤가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럴까? 자, 어떤 사람일까? 특징을 일단 봤을 때는 나이가 좀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는 여러분의 또래라고 보여지고요. 진짜 저는 왠지 친구의 친구,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아 그런 사람이 있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막 너무 친하게 알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3 자를 통해서 알거나 그냥 지나가면서 봤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의 SNS를 통해서 봤다거나 약간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두 분이 완전히 잘 알고 있다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잘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이대가 나랑 비슷하다. 뭐 최소 한두 살 차이인데 아래로 한두 살, 위로 한두 살. 근데 저는 약간 동갑의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고요. 이 사람의 성격은요, 와일드합니다. 적극적이에요. 사실 우리 여러분은 연애를 하려면 상대방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상대방이 막 적극적으로 나랑 제발 사귀자, 나랑 제발 만나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연애를 해도 리드하는 타입이고 뭘 해도 만나자고 하는 타입. 그러니까 밀당 같은 걸 잘 안 하고 그냥 '내가 너 좋아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가는 거죠. 음. 열정적인 사람이네. 사실 우리 여러분은 연애가 그렇게 급하지가 않잖아요. 연애하면 하는 거고 뭐 아니면 마는 거고 이런 좀 연애에 대한 감정이 많이 시들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러분도 연애 생각하면 눈이 반짝하고 좋았던 시절이 있겠지만 지금은 좀 약간 인생을 경험하다 보니까 '연애 부질없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게 연애, 사랑 하면은 되게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랑 좀 정반대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다시 하더라도 '나는 이제 그런 열정적인 연애 못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상대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면 또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끌리는 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여러분에게 끌리는 포인트는요. 여러분은 일단은 혼자서도 너무 잘 살고 혼자서도 너무 안정적이에요. 막 어디 가서 보이는 여미새, 남미새 이런 것처럼 막 누군가를 만나려고 난동을 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좀 쿨한 스타일? 그리고 솔로였던 기간이 여러분이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솔로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솔로 생활을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좀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은 여러분을 봤을 때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 혼자 살도 잘 사는데 뭔가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혼자서 잘 살 외모가 아닌데 되게 잘 산다. 자기 관리도 너무 잘한다. 좀 뭔가 기계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기계와 로봇처럼 그냥 혼자서도 그냥 잘 살고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그냥 외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는 모습들? 그런 거를 좀 이 사람이 '끌린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외모도 되게 출중하다고 상대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좀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칼같이 차가운 모습을 보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인상 자체가 막 따뜻한 느낌보다는 약간 차가운 인상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차가운 인상, 좀 사람들한테 냉철하게 이성들한테는 더더욱 여지를 주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 더 이 사람이 궁금한 감정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상대방 분과 엮이게 되는 계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엮이게 될까요? 자 일단은 어떻게 좀 이 사람과 인연이 엮이게 될까로 열어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 카드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만의 세계, 나의 집이나 나의 루틴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억지로 만든 자리보다는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 자연스러운 자리 이런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냐. 내가 너무 귀찮아요.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 근데 내가 어느 한번 그냥 '나가 보자.'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귀찮음을 무릅쓰고 한 번의 외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엮이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마트에 갔다,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아니면 가까운 친구가 막 자꾸 만나자 만나자 해 가지고 그냥 한번 나갔다. 그런 계기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좀 마주할 느낌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여러분이 거절을 여러 번을 했었어요. 예전부터 "안 해, 안 해. 나 그런 거 싫어. 안 해, 안 해." 하고 그렇게 거절을 했던 건데 나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뭐 모임을 누군가가 나오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나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자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인연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기 5 월, 6월 달에는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계기가 있다, 귀찮아서 미뤘던 거를 결국에 하게 됐다 했을 때 너무 안 좋은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은 여러분을 봤을 때는요. 이 사람 되게 까칠해 보인다. 이 사람 되게 차가워 보인다." 이렇게 좀 인상을 느낄 것 같아요. 막 서글서글하다, 막 '이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너무 선이 확실하고 막 잘 안 웃을 것 같고 차가워 보이니까 '아, 다가가기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이미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고 여러분을 원래 좀 이제 궁금해했던 게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고 차가워 보여도 '아, 그래도 내가 한번 말해 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대화해 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얘기해 봐야지.' 하면서 여러분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딱 보기 전까지는 궁금한 사람, 호감이 있는 사람,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었지만 이게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빠르게 바뀝니다. '아, 이 사람 되게 생각보다 냉철하지는 않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네. 의외로 또 마음이 감정이 여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마 보자마자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걸 느껴도 '아, 그래도 나랑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다. 나랑 좀 소통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여러분도 의외로 여러분도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낯도 가리고 좀 그런데 이 사람이랑은 신기하게도 막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대화가 잘 맞는다고? 이렇게 잘 통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도 좀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밌다."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겨.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이랑 말하는 게 낯가리는 나도 낯을 좀 덜 가리게 되고 웃을 때 좀 이렇게 장난도 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를 만나면 진지하게 만나야지. 나는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좀 짧게 만나는 것보다는 오래 볼 생각으로 만나야지.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볼 만하다. 사람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첫 느낌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지 열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엔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울까 봐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이 너무 적극적인 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까 봐 좀 소극적이게 행동을 합니다. 그치만 소극적이다고 해서 행동을 완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는 너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나는 계속 너를 보고 있어. 너가 필요한 거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얘기해. 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서성이거나
여러분 SNS를 계속 보거나 아니면 뭐 같이 알고 있는 제3자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려고 하든지 주변이랑 좀 소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남몰래 챙겨주고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걱정. 이 사람 연애하면 잘 만날까요?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음, 네,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잘 만날까요? 에서 지금 하백 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둘이 만나자마자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화가 너무 잘 통해요. 그래서 말도 잘 되고 너무 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잘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낯가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은 정말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막 설렌다, 막 이런 심장이 떨린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편하다, 친한 친구 같다, 너무 재밌다, 이런 느낌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연애도 이렇게 재밌어야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맨날 맨날 만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연애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의 궁합도 한 장으로 딱 정리해보자 하고 뽑아본 건데, 두 분의 궁합은 완전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너무 좋은 친구고요. 우리 마르세유 카드에서는 이 태양 카드가 가장 좋은 행운의 카드예요. 근데 이런 행운의 카드가 우리 여러분에게 나왔다는 것 자체, 이 사람과의 궁합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두 분의 궁합 자체는 특별하게 뭐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친구처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흐름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5월, 6월 달에 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나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을 행운의 아이템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색감 추천드리자면 저는 일단 밤하늘 같은 색깔, 좀 깊은 색깔 요런 게 좋아서 남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색, 미드나잇 블루 이런 것도 좋고요. 달의 느낌이 나는 실버 계열도 좋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라벤더 향도 되게 좋거든요. 라벤더 향도 추천드리고 뭔가 숲속의 고요함을 닮아 있는 샌달우드 향, 백단향 이런 향을 좀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향과 색감, 여러분이 어떤 거를 선택하실 때 좀 곁들여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템을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뭔가 걱정 인형 같은 거 있죠. 그냥 미니 인형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하나씩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쪼물럭쪼물럭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슬라임이라고도 하죠. 슬라임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그런 걸 쪼물럭쪼물럭 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심신의 안정을 더 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잘 때 아니면 뭐 어디 갈 때 안대 같은 거 하나 챙겨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형 키링 같은 것도 좋으니까 가방에 인형 키링 달고 다니셔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액세서리가 이렇게 달 모양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 초승달, 보름달 다 상관없이 달 모양으로 된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거 되게 좋고요. 실버 계열도 상당히 좋으니까 실버로 된 달의 액세서리를 좀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데이트 장소로 좀 좋을 시간과 장소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요. 저는 오후 3 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잡을 때 3 시에서 5시 사이 좀 잡아 보셔도 좋고요. 저는 그리고 약간 기념일 같은 날이나 좀 이렇게 추억이 있는 날 이런 것도 좋은데
좀 기념일 같은 경우는 4 월은 많이 없어요. 근데 5 월엔 많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뭐 근로자의 날 있고 그런 날에 약속을 잡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추천드리자면 저는 뭔가 빈티지한 공간? 근데 이 빈티지한 공간이 골목 안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빌딩 숲, 현대적인 빌딩 숲보다는 낮은 담벼락이 있는 오래된 골목 아니면 옛 건물을 좀 개조해 만든 아늑한 한옥 카페 이런 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촌이나 북촌, 옛날 가옥 카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수목원 같은 데나 소품샵 이런 것도 좋고 뭔가 오래된 LP바 이런 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장소들 생각해 보셔서 데이트 장소나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연애를 너무너무 응원하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합시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할프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 열어봤는데요. 우리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연애를 좀 이렇게 좀 힘들게 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연애를 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평범하게 연애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드한 케이스만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 좀 연애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은 편하게 연애하면 되지 뭐.' 이러지만 나에게 있어서 연애란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든 일 겪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게 하는 그런 힘든 시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누구도 함부로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남들은 다 평범하게 만나는데 왜 나만 이럴까? 내가 그렇게 이성 운이 없나? 그렇게 복이 없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사실 주변에서도 "야 연애해 봐. 누구 만나 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에 대한 일단 믿음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게 너무 힘들고 하드한 거다 보니까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만났다가 내가 마음고생하면 어떡해. 내가 또 힘들면 어떡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말해도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분은 과거에는 이성한테 좀 흔들리기도 했고 휘둘리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나쁜 경험은 아니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또 저는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던 거, 내가 만났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좀 자존감이 낮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자존감도 높아졌고 이제 무엇보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좀 겁먹으셨는데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지금으로서는 연애하기에 충분한 느낌이에요. 다만 과거에 갖고 있었던 내 트라우마가 좀 아직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여기서 암장카드 열어보면은 19번이니까 22번이죠. 그럼 22~4번 카드예요. 여러분은 오히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더 좋을 거라고도 보여져요.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은 사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의 운을 겪다가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러다 겨울이 오고 겨울이 왔다가 또 봄이 오죠. 근데 여러분이 여태껏 겪었던 거는 겨울의 운이었고요. 이제는 그 겨울의 운이 다 끝나서 여러분에게는 봄의 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찾아올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저도 제 인생이 겨울의 운을 좀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20대 중반까지는 많이 힘든 인생이었는데 이후로는 약간 봄의 운이 오는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동안에 겨울의 운을 겪다가 이제 좀 서서히 풀리는 봄의 기운이 들어왔다라고 일단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생길 연애 텐션의 시기가 어땠지, 어딘지, 언젠지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생길 연애 텐션의 시기. 아니, 이 카드가, 이 카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랑 여러분이 좀 인연이 깊은가 봐요. 그만큼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됩니다. 추수의 의미도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거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시기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20번, 23번, 29번. 29번이니까 11이고 11번이니까 2, 3개월 안쪽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연이 언제 생길까? 그런 연애의 감정과 이런 게 언제 생길까 했을 때는 2개월 내입니다. 빠른 시기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 영상 보시고 2개월 내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왠지 모르게 주변에 소개거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날 운명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타이밍처럼 여러분은 이번의 연애, 이번의 인연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안쪽으로 좀 여러분이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시도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개월 안쪽으로 뭐 친구가 어떠한 제안을 한다든지 지인이 무슨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가 막 하고 싶어, 뭐가 또 배우고 싶어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해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개월 안쪽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엮이게 될 상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이랑 엮이게 될 사람은요, 일단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너무 완벽하고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을 정도로 되게 외모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자존감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을 보면은, 되게 호감이 간다?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재치도 있고 재미가 있는 사람이고 말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은 좀 약간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이성들한테 인기 많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경험이 많이 없었다. 약간 바람둥이나 약간 양다리 세 다리 걸치는 그런 게 아닐까? 어장관리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밖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고 그럴진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막 바람피고 다닐 여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 자체가 여러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좀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외모가 괜찮고 성격이 좋다 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다수의 관계보다는 1대1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람피고 막 어장관리하고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미지를 어떻게 볼까도 열어볼게요. 자, 이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너무 차갑다, 너무 칼 같다, 너무 끊어낸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그냥 틈이 없어. 친해지려고 하면 뭔가 틈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틈이 하나도 없어. 친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너무 멋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멋있지?
좀 약간 걸크러쉬나 보이크러쉬 같이 좀 내가 배워보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내가 더 이렇게 성장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외모도 나왔네요. 여러분의 외모 자체가 상당히 예쁘거나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인들이 이렇게 봐도, 모든 사람이 봐도 여러분은 이상형으로 꼽을 것 같아요. 연예인급의 느낌으로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여러분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뭔가 이상형이랑도 매우 가깝고, 두 번째로는 뭔가 멋있어. 그냥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일하는 모습,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멋있어서 여러분을 좀 호감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상대방이랑 나랑 좀 엮이게 되는 계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엮이게 될까요? 자, 두 분이 좀 엮이게 되는 계기인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난다, 이런 거보다는요. 좀 서로가 공적인 일로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뭐 같이 일을 하게 된다든지,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죠? 그 외부 업체 이렇게 막 연결이 돼서 같이 일하는 협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좀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 아니면은 뭐 어디 워크샵 가서 같이 이렇게 조가 되는, 그러니까 둘이서 따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무슨 모임이나 무슨 일하는 부분이나 뭐 그런 취미 모임이나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엮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엮였는데, 엮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랑 뭔가 도덕적인 가치, 이성적인 판단이 좀 비슷한 거죠. 여러분은 일단은 사랑에 막 첫눈에 반하고 이러는 거를 약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는 기준 자체가 '나랑 생각이 맞냐? 조건이 괜찮아?' 약간 이런 게 좀 우선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일단 '일치한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토론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상대가 나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약간 상대가 여러분을 보잖아요. 좀 꼰대다, 너무 이게 사람이 보수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고집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외모는 상당히 요즘 현대적으로 예쁘고 멋있는데 생각 자체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주변에서도 "야, 무슨 젊은 애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해." 막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 정도로 여러분을 약간 이 사람이 약간 보수적이구나. 생각보다 이 사람이 되게 앞뒤가 좀 막혀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 사람은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게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분도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랑 생각이 비슷해. 요즘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생각 갖는 게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나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아주 말이 잘 통한다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그 이성적인 판단, 도덕성, 뭐 이런 게 그 사람이랑 굉장히 일치해서 상대방도 '와, 이 사람 나랑 진짜 잘 맞는다. 나랑 잘 통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내가 한 번쯤은 엮여보고 싶었던 이상형?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상형이랑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좀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좀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도 의외로 상대에게 호감은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게 상대가 외모가 좀 이제 괜찮다 했잖아요. 아마 그걸로써 나름 좀 괜찮게 생겼네 이런 좀 호감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대화해 보니까 너무 잘 통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제가 봤을 땐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라고도 보이거든요. 진짜 어떻게든 될 인연은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두 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좀 차갑게 식어 있는데 이 식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사람이 이렇게 불태워 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독특한 사람이에요. 진짜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특이한 사람은 연애하는 게 사실상 좀 쉽지가 않거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두 분은 딱 비슷한 사람, 좀 특별한 사람끼리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만나실 것 같고요. 한번 연애하면 잘 만날지도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연애를 하나. 지금 연애를 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을 지펴줄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하면은 이거는 진짜 꽁냥꽁냥하게 만나요. 내가 이런 연애 세포가 있었나? 내가 이런 연애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나도 이 사람 보면은 막 아기 때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고런 연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짱친이라기보다는 너무 설레이고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18번 카드니까 10번, 18, 9. 그리고 제가 보기엔 만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 정년기다 하신다면은 결혼까지 진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렇게 그냥 잘 통하고 잘 맞는데 그냥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자. 아니면 그냥 결혼 준비 같이 하자. 하면서 빠르게 결혼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궁합을 보면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서로를 아껴주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궁합 자체도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이 관계의 주도성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의 궁합은 좋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궁합이 좋다 안 좋다도 애매하죠. 궁합이 좋아도 이혼하고 궁합이 나빠도 오래 살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싸울 일 없이 싸우더라도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좋은 행운의 아이템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색감을 먼저 추천드리자면 저는 돼지의 색깔, 테라코타 요런 색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풍요로운 풀숲의 느낌, 그런 짙은 초록색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브라운 계열이나 완전 포레스트 그린 요런 색감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비온 뒤에 젖은 흙냄새나 그 비온 뒤에 젖은 나무 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패출리나 가이악 우드 계열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흙이니까 약간 얼씨한 느낌? 그 지구의 그 향이 있는 약간 어렵죠? 고런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얼씨 우드나 그거 있죠. 그 머스크 앤 패출리 요런 계열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행운의 아이템은요. 가죽 소재가 좋아요. 그래서 뭔가 가죽 다이어리 같은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가죽 다이어리나 가죽 홀더, 가죽 문구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용하셔도 좋고, 그런 문구류를 안 써요 하신다면은 가죽 지갑이나 뭐 시계 하실 때 가죽 스트랩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액세서리도 추천드리자면 저는 코인 목걸이 좋거든요. 그래서 코인 달려 있는 목걸이, 코인 모양의 뭐 귀걸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뭔가 팔찌를 하더라도 금속 체인 이런 것보다는 좀 브라운 톤의 가죽이 좋을 것 같아요. 가죽 반지, 가죽 팔찌 요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데이트 장소로 좋을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요. 오전 10 시부터 낮 12시 요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잡더라도 브런치 타임이나 약간 점심시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날을 제가 좀 보자면 월요일부터 수요일 요 주의 초반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초반의 날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요 사이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추천드리자면 저는 대형 서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편집샵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형 서점이 있는 장소, 뭐 광화문 교보문고, 영풍문고, 아니면은 별마당 도서관, 이런 도서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보셔도 좋고, 뭐 어디 가면은 편집숍이 되게 많잖아요. 성수동이 맞나요? 제가 그런 데를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그런 편집숍 많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별로예요 하는 분들은 강변 산책로나 언덕이 있는 곳도 좋고, 뭔가 테라스가 있는 카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등산 같은 거 해 보셔도 좋고, 가볍게 동산 같은 곳을 올라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카페도 좋고요. 팝업 스토어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흥미있는 곳을 제가 말씀드린 곳에서 잘 골라서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인연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 무념무상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냥 연애 연애 생각하면은 '아 될 대로 되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요. 뭐 '때가 되면 만나겠지. 뭐 언젠간 생기겠지.' 하면서 약간 무념무상인데, 여러분 약간 요즘에 인생 권태기 오지 않았어요? 약간 이 느낌은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재미없어? 뭐 재밌는 일 없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약간 귀차니즘도 있으면서 나가는 것도 귀찮고, 약간 고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뭔가의 돌파구가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돌파구가 있어서 거기를 좀 나가든지, 뭔가 좀 내 인생에 좀 도파민 돌 만한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밌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도 약간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뭐 재밌는 일이 없나 여기저기 기웃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도파민 터질 만한 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이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으면은 내가 나가 가지고 이제 막 '뭐 해 볼까? 저거 해 볼까?'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은 움직일 생각이 크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일이 알아서 굴러왔으면 좋겠다. 나는 가만히 있을 건데 재밌는 일이 알아서 굴러와 가지고 내가 재밌어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연애도 똑같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있을 건데 누가 날 좋아하면은 뭐 한번 밥 한번 먹어 주고 뭐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말로만 '아 외롭다. 사귀고 싶다.' 하지만 사실 행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이 연애를 못할 만한 사람이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연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충분히 그러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한 번 그 칼을 뽑고 '할 거야.' 하는 그 행동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약에 내가 오늘 '아 이제 연애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섰어요. 근데 그 마음이 쓴 거를 거의 한 두세 달을 고민을 했다가 '세 달 뒤에 이제 행동해 봐야겠다.'라고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일단은 좀 시작을 하려면은 이제 적극적인 태도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적극적인 태도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외부 활동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조금 더 내가 화이팅 있게 조금 더 적극적이게 나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여러분의 연애 텐션이 생길 시기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의 연애 텐션이 생길 시기는요. 금방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연애운도 내가 방에만 있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잖아요. 연애를 할 수 있나요? 없죠. 내가 SNS 같은 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집에만 있고 회사 갔다 집에만 오고 공부만 하면은 생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시기를 알고 그 시기에 정확하게 좀 행동을 하고 움직인다면 그때서야 운이 들어와요. 합격운도 똑같아요. 내가 합격운이 있어. 사주에 어디 시기에 합격운이 있는데 내가 그 합격운 있는 거를 알면서도 난 그냥 탱자탱자 놀았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책을 보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합격이 될까요? 진짜 천재 아닌 이상 합격하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이 되는 것처럼 연애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운 들어오는 시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6월 달도 되게 잘 보이고요. 한 달 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가 들어올 시기는 충분히 있는데 내가 그 운을 흐지부지 좀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칼을 빼드십시오. 나 이제 진짜 결심했어. 나 결정했어. 나 무조건적으로 누구 만날 거야. 나 연애할 거야. 이런 결심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나가면 인기 없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디 나가면은 와 괜찮다라는 소리를 한 번씩은 꼭 듣는 분인데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게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나가 볼 거야. 나 움직일 거야. 연애할 거야라는 마음을 일단 가슴속 깊이 새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랑 좀 엮이게 되는 사람의 특징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나이가 저는 동갑이라고 보여요. 완전 프렌드, 친구의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 나랑 좀 동질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이거는 성향도 나랑 좀 비슷한데 이 사람 상대의 성향을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많은 걸로 비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좀 어딜 가든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좀 가득한 사람이고 그거를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민 상담할 때도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면서 좀 좋은 의지를 긍정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보여져요. 순수하고 좀 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모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밝은 이미지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봐도 '인상이 참 좋다. 사람이 참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 그런 사람들이 반전으로 사이코패스일 수 있잖아.'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냐 했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아니고요. 성격이 정말 보는 대로 긍정적이고 밝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이 사람의 일하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멘토의 역할? 뭐 선생님, 강연 이런 거를 좀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오너거나 CEO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을 할 때도 좀 자기가 우위에 있어서 직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리드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주게 만들어 주는, 뭔가 사람들한테 약간 생각의 변화를 주는 그런 좀 능력 있는 언변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기와 되게 비슷하게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외향적이고 좀 보여지는 직업,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운동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랑 좀 엮이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계기가 될까?'로 봤을 때 뭔가 서로에게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서로에게 큰 관심은 있고 막 이런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우연한 계기에 그냥 뭐 근처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동선이나 시간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할 텐데.' 하면서 뭐 "어디 지나가는데 뭐 잠깐 커피 한 잔 할래?" 하면서 좀 이렇게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었던 만남을 통해서 좀 이게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억지로 막 시간을 내서 소개팅을 뭐 하고 어쩌고가 아니고 가다가 "여기 근처 지나가는데 뭐 잠깐 볼까요?" 하면서 요렇게 좀 만나는 타이밍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좀 꾸밈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한 상태에서 만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프리한 타입 그런 걸 수도 있고, 상대도 좀 프리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겁고 막 진지하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장난치고 뭐 가볍게 그냥 "뭐 했어요?"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의외로 티키타카가 너무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 이 사람이랑 만나면 재밌는데? 다음에 또 한번 만나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은요, 되게 부드럽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막 톡톡 튀는 건 아닌데, 그냥 어디든 분위기도 유하게 만들어주고 차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이랑 있으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볼 것 같고, 여러분이 좀 풍겨내는 분위기 자체가 막 갈등을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태도들 있죠. 그런 게 상대가 봤을 때는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또 여러분이랑 있으면 재밌고, 여러분이 좀 섹시한 매력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모도 외모이긴 한데 여러분이 몸매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몸매가 좋은 모습을 보고 좀 '섹시하다. 이성적인 이끌림이 확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평판 자체가 여러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주변 평판이 '아 그 사람 진짜 좋더라.' 하면서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좋은 인식과 생각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 되게 좀 편안하다, 재밌다, 매력있다, 섹시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을 아마 보면은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친근하게 가벼운 호기심으로 만나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진짜 가벼운 호기심. 진짜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알고 보니까, 소통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상대에게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하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우리 운명인가? 이렇게 잘 통하고 이렇게 얘기가 잘 되는데 이거 운명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분한테 처음에는 약간의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거에서 갑자기 막 꽂히듯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 이 마음 자체가 그냥 짝사랑의 느낌도 좀 있어요. 짝사랑하듯이 그냥 여러분이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도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나도 그 사람 보면은 은근 재밌어요. 뭔가 친구 같아. 그래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랑 뭔가 대화도 잘하게 되고 뭔가 편안한 감정도 들고 약간 귀차니즘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좀 해소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랑 그 사람이랑 정신적으로 통하는 게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은 확실히 정신적으로 좀 통하는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 나랑 좀 비슷하구나. 나랑 좀 생각이 맞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여러분도 푹 빠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약간 '괜히 이 사람한테 푹 빠졌다가 나 나중에 상처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의 경계하는 감정은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가도 '아니,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선 그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상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좀 보여지고요. 한번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지도 열어볼게요. 뭐 리드를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지금 아주 행동의 카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꼭 이렇게 행동할 거야. 나 이렇게 리드할 거야.'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있다라는 건데 상대방은 여러분을 딱 보고 좀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근처 지나가는데 뭐 잠깐 차 한잔 하자." 뭐 "근처인데 뭐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좀 불러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상대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귀찮아하지 말고 '그래 한번 나가 보자.' 하는 생각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그것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만나요. 잘 만나고 지금 요 두 카드가 뭐냐면 완성과 책임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냐면 '미래까지 좀 설계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정말 나도 깊이 있게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할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내가 미래까지 계획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말 잘 만날 수 있고요. 가벼운 마음이라기보다는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진짜 '미래까지 계획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궁합을 제가 원카드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궁합은 조용히 신중하게 오래가는 관계라고 보입니다. 일상 속의 소소함을 통해 행복을 찾는 궁합이라고 보여요. 뭐 특별한 데이트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매일 만나서 재밌게 웃고 떠들고 요런 느낌? 그런 소소함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보여요. 사실 이런 거는 결혼과도 비슷하죠. 연애는 매일 만나면 설레고 재밌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재미가 있지만 결혼은 일상 속의 재미거든요. 일상 속의 소소한 재미? 그런 게 이제 결혼의 재미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분과의 궁합 자체가 그런 일상 속에 녹여져 있는 소소한 재미입니다. 뭐 진짜 뭐 안 하고 둘이 집에 박혀 가지고 그냥 말로만 떠들어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랑 그분 궁합 자체는 진짜 평생 갈 정도로 정말 깊은 궁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을 행운의 아이템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색감 먼저 추천드리자면요. 여러분은 저는 약간 맑고 투명한 하늘색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블루나 스카이 이런 게 좋은데 약간 아이스 블루
아니면 스카이 그레이처럼 뭔가 차가운 회색 계열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랑색, 하늘색, 회색 요런 계열을 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뭔가 좀 청량한 향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트 향이나 화이트티 향 요런 것도 상당히 괜찮고 저는 약간 삼나무 향 있잖아요. 시더우드 계열. 고런 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큼한 향이나 뭔가 삼나무 향 같은 약간 무게감 있는 향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경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 쓰신다면 안경을 좀 챙겨 다니셔도 좋고 아니면 알 없는 패션 안경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스타일링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햇빛 가리는 그런 선글라스도 되게 좋고 착용하는 게 그렇다 하면은 가방에 그 집에 넣어서 선글라스를 가지고 다니시거나 옷에 좀 걸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액세서리 이런 것 좀 추천해 드리자면 나비 모양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나 뭐 나비 키링 뭐 그런 것도 해고 다녀도 좋고 핸드폰 케이스에 뭐 나비 그립톡 이런 것도 좋으니까 좀 나비와 관련된 물품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장소로 좋을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 낮 11시 부터 오후 2시 까지 약간 햇살이 가장 강한 그 시점이 여러분에게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있어서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 있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그런 날.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행운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행운의 장소 같은 경우는 저는 뭔가 시야가 딱 트여 있는 그런 야외 장소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큰 대형 공원이나 한강 잔디밭, 루프탑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야외 테라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면 밝고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 어린아이의 기운이 좀 많이 느껴지는 공간들 있잖아요. 놀이공원 같은데, 뭐 체험하는 팝업 스토어 이런 데도 너무 좋고 꽃이 있는 꽃 카페도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공원을 갔는데 공원에 막 아이들 뛰놀고 있는 그런 장소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좀 가서 돗자리 피고 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야외 활동이 별로다 하신다면은 그냥 통창이 크게 나 있는 그러한 카페를 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인스타 이런 거에서 봤는데 무슨 이게 성북구 쪽인가? 약간 그 북쪽에 서울에 있는 그 북쪽에 도서관인가? 그런데 막 통창이 있고 절벽이 보이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름 아시면은 그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 저도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통창이 보이고 야외가 좀 자연 경관이 보이는 그런 카페에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인연의 흐름을 한번 열어봤고요. 여러분의 그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주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